Yes, 오케이. 오늘은 중심성 망막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심성 망막, 그러니까 망막의 중심부. 우리가 이제 이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조직이 망막인데, 망막에는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 있고, 또 시신경이 있고, 또 광수용체라고 해서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이제 원추세포, 망막 중심부의 원추세포가 6억 개, 600억 개, 그 다음에 망막 주변부에 이제 막대세포가 1조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수용체라는 것은 이제 빛을 받아들여서 그 세포들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이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 후두부의 시각 중추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심성 망막염은 이제 망막 중심부인 황반 부위가 장액성 물질로 물이 고이는 증상, 망막 중심부가 부어오르는 증상을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합니다. 이제 망막염이라고 표현했지만 염증성 소견보다는 붓는 거, 물이 차는 거, 장액성 물질들이 이렇게 고여서 망막 부종, 망막이 부어오르는 것을 중심성 망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어올랐기 때문에 이제 사물이 휘어져 보이거나 구부러져 보이거나 크게 보이거나 적게 보이거나 그런 증상들이 오게 되고, 또 일반적인 증상의 원인은 이런 중심성 망막염의 원인은 우리가 이제 눈 질환 때문에 많이 쓰는 이제 스테로이드, 또 이제 테스토 호르몬제, 이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호르몬이나 이제 여성 호르몬제인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호르몬제의 복용, 또 스테로이드의 복용이나 주사, 또 넣는 거, 점안약 이런 것들이 중심성 망막염의 원인이 되고, 또 스트레스, 과도한 긴장, 스트레스 이것도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염증이 아니라 붓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 염증이라고 생각하고 스테로이드를 쓴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더 병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심성 망막염은 하나의 장액성 물질, 끈적끈적한 물질 또는 물 종류가 이제 부어올라서 부종을 일으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붓는 것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고, 물이 차 있는 거니까 이 증상은 이제 주로 남성한테 많이 발생되는데 30대에서 40대 사이 열심히 일하고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일반적으로 A형 또 완벽한 성격,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 누적된 상태에서 눈 안쪽이 붓고 또 충혈되고, 또 이게 심해지면 이제 황반 쪽에 이제 흉터나 상처를 남기고, 그게 또 황반 주름으로 되고 황반 변성이 되면서 40, 50대에 황반 변성이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시력 저하의 큰 원인도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망막이 붓고 충혈되는 현상, 그러니까 충혈된다는 얘기는 혈관이 몰려 있게 되고, 혈관이 몰려서 충혈되듯이 물도 여기서 고여서 순환이 안 되는, 물이 고이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또 그런 증상이 이제 여기 안방수의 배출에 장애가 와서 이제 고환압, 또 안압 상승, 또 녹내장,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인체는 이 흥분 상태, 과도하게 이제 흥분되고 긴장되고 쪼여들고 뭉치고 이런 순환의 장애를 가져오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 스트레스를 이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은 이제 몸의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조절해주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균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적당한 스트레스면 다시 원상태로,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원상태로 돌아오는데, 과도한 스트레스가 받게 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항상 스트레스 상태에 있게 되고, 항상 스트레스 상태에서 이제 뇌가 계속 이제 활동하게 되고, 뇌는 우리가 이제 1000억 개의 이제 이 뉴런이라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의 이 20%의 에너지를 여기서 소모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게는 1.3kg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뇌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뇌는 한 가지씩 이렇게 반응을 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웬만한 것은 다 망각이라는 우리가 곡선을 갖게 됩니다. 뉴런이 모든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얘는 사소한 정보, 얘는 기억 안 할 정보, 얘는 잊어버려야 될 정보.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더라도 좀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하루 또 이틀 또 일주일 그럼 거의 다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강한 자극일 때 또는 청각으로뿐만 아니라 시청각으로 같이 볼 때 우리가 청각으로 만약에 하나를 뉴런에 자극이 왔다면 우리가 시청 눈을 보고 귀로 들으면 25배의 뉴런에 자극이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냄새 맡고 만져보고 그러면 또 직접 활동하게 하고 또 이미지 어떤 것을 이미지로 막 그려서 이게 기억하게 되면 훨씬 더 기억을 잘하게 되고 또 반복적으로 오늘 내가 기억한 것을 의도적으로 내일 또 핵심 요약해서 또 보고 모레 또 보고 반복적으로 뉴런에 자극을 주면 더 오랫동안. 근데 그렇게 기억되지 않은 것은 오늘 아침 뭐 먹었지? 기억이 거의 안 나거나 특히 어제 저녁에 뭐 먹었지? 거의 일상적인 어떤 이런 우리 일상적인 기억들은 다 뇌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지워져 버리는 망각해 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크면 망각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확 찌르듯이 자극이 커버리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뇌는 활동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계속 뇌가 뜨고 그래 자동차로 비하면 시동이 안 꺼지고 계속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니까 잠도 안 오고 머리 이게 자꾸 이렇게 뇌가 이렇게 가동 중이니까 머리도 뜨겁고 만져보면 열도 나고 또 그것이 심하면 이제 두피가 뜨거워져서 탈모, 원형 탈모, 그 뜨거워진 부위가 이제 머리카락이 빠져버리는 이제 스트레스성 탈모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이성 만막염은 이렇게 물 빼는 것은 치료가 이렇게 하면 빨리 잘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반복적인 이제 중이성 만막염이 이 반복될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한 40, 50대 황반 변성도 빨리 올 수 있고 황반 주름도 올 수 있고 또 황반부 세포들이 물에 잠겨 있는 동안에 600억 개 세포들이 물에 잠겨 있으니까 500억 개, 400억 개 숫자가 줄어들어서 황반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인식하고 세밀한 걸 보고 색깔을 구분하는 기능이 약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가 염증성 질환에 쓰는 일반적인 스테로이드제를 반복적으로 쓰는 분들 또 이제 분해염이나 이런 염증성 질환의 헤르페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또 중이성 만막염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스테로이드 우리가 먹는 스테로이드 또 헤르페스 어디가 헐고 입이 헌다든가 눈이 헌다든가 뭐 점막 조직들이 잘 허는 헤르페스 질환을 갖고 있거나 또 염증성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나 과도한 긴장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호르몬제 남성 여성 호르몬제인 그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이런 호르몬제를 많이 쓰거나 그런 경우에 중이성 만막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연령층으로는 이제 남성의 여성보다는 남성, 혈액형으로는 A형, 또 성격으로는 완벽한 거, 또 큰 스트레스, 성과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중이성 만막염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면 이제 여기가 20%에 해당되는 뇌에 우리 에너지 20%를 머리를 안 써도 시동이 계속 걸려 들어간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그냥 저녁에 그 문제를 글로 적거나 그 문제를 생각하고 그냥 잠을 자버리면 뇌는 계속 활동하면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거나 다음에 딱 보면 어떤 아이디어로 답이 딱딱 떠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고 내가 풀지 못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기록을 하면 그 당시에는 아무 답이 없었는데 아이디어나 어떤 힌트, 어떤 답이 내가 그동안 일을 한 거죠. 내가 그 당시에는 내가 답을 못 찾았는데 내가 그 해결하려고 할 당시에는 내가 답을 못 찾았는데 내가 적어놓고 또 자기 전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하면서 잠이 드는 동안에 뇌는 자지 않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 답을 찾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아이디어로 확 떠오른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뇌가 스트레스 안 받는 역치 정도까지만 돼야 되는데 막 과도하게 오늘 일을 오늘 끝내겠다, 오늘 밤을 새겠다 막 이런 식으로 뇌를 쪼으면 뇌가 이제 피곤하고 졸립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상태에서 원형 탈모 이제 또 눈에는 중수성 망막염 또 안압상승 녹내장 이런 식으로 또 시신경염 이런 쪽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늘 끝장내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적어놓고 뇌한테 이렇게 부탁한다고 말하고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끔. 뇌는 내가 문제를 주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뇌는 사람은 소우주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기가 이제 목표나 또는 어떤 시스템, 어떤 체계나 어떤 열정이나 어떤 문제 제기는 사람이 할 수가 있지만 그에 대한 어떤 답, 어떤 아이디어, 어떤 힌트 그런 것은 뇌가 이제 준다고 봅니다. 뇌가 또는 이제 하늘이 주는 힌트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이 생각하고 있으면 떠오르는 거, 그거 뭐 하늘이 준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스스로 어떤 뇌가 답을 찾아줬다고 그러고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창조적인 작업, 뭐 작곡가라든가 글을 쓴다든가 뭐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분들은 항상 화장실에서 어떤 아이디어 확 떠오르거나 뭐 생각할 때는 기억이 뭐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화장실에서 산책하다가 뭐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또는 자는 중에 갑자기 그 생각에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당시에 막 적는 습관들이 있다고 메모를 하거나 적기 힘들면 녹음기로 제가 말한 것을 곧바로 이제 녹음해서 아이디어가 증발돼 버린다고 그럽니다. 이게 기억돼서 다음 날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확 떠올랐다가 자기가 적지 않으면 또 확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 순간을 녹음을 하거나 빠른 글로 적거나 해서 그런 것들이 모아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는 정도 선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역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역치선에서 또 하면 중수성 망막염이 생기지 않고 스트레스 지수도 확 올라가고 긴장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과도하고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고 봅니다. 부족한 것도 물론 못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그 답을 못 찾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노력이 지나치면 오히려 더 못하는 뭐 웅변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발표할 때도 지나치게 이 노력하고 긴장하면 오히려 더 안 한 것만 더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듯이 적당한 긴장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조금 더 우리가 비유를 하면 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이 있죠. 물이 있는데 물을 끓이는 데는 100도라는 온도가 필요하죠. 물이 끓어오르는데. 근데 이것이 150도, 200도까지 해보면 물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열정, 너무 지나친 몰입, 너무 지나친 과도한 스트레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어떤 성과 중심으로 어떤 몰입하는 거, 지나친 거는 아까 물로 비유하면 100도 정도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역치 101도만 돼도 얘가 끌어올라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200도, 300도를 해버리면 오히려 물이 끓어버리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날아가 버리는 물이 없어 증발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역시 이전까지 하면 신체 변화가 없습니다. 운동을 해서 얻고자 하는 근육이나 자기가 어떤 신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오늘 10이었다면 내일은 15, 21 증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데 역치를 조금 증가하는 게 역치를 과다하게 해버리면 그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상처나 버리고 오히려 부상당해 버린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지혜 같습니다. 지혜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내가 100도의 물을 끓인다고 생각하면 105도 정도까지만
뜨겁게 하고 오늘은 접고 내일 또 역치를 서서 늘려가는 거. 그래서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 효율적으로 써야지 최적화시키는 거. 효율적으로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딴 사람이 볼 때는 막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의 성과가 훨씬 좋은 사람이라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시성 망망염은 물론 스테로이드제나 아까 그 헤르페스 질환이나 또는 뭐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남성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거나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만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또 스트레스가 너무 없어도 사람이 늘어집니다. 늘어지고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나 어떤 공포나 두려움 어떤 열등감은 어떤 업적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링컨이라는 미국 대통령도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럽니다. 열등감이 심하고 그 열등감이 대통령까지 되게 하는 큰 자원이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신이 준 하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열등감이라는 것이나 스트레스가 없다면 사람은 나아가질 않습니다. 우리 몸에 뜨거운 것이 생기려면 마음이 편안해서는 뜨겁지 않거든요. 물이 뜨거워지려면 100도라는 까지 뜨거워져야 되는데 물에 끌어올리는 그 원천 장작에 해당되는 것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거의 대부분 부자들이 일반적으로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많습니다. 금수저로해서 물려받은 이런 사람들 자손들은 그 부자라고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수저를 이어받은 사람이지만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이룬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평범한 가정보다 훨씬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가난이 열등감이었던 겁니다. 남들 학교 갈 때 자기 학교 못 가고 남들 대학교까지 갈 때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배우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다니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가진 그런 것들이 쌓여서 물을 끓게 하는 100도라는 온도 그 이상 그 사람을 뜨겁게 항상 지속하는 에너지로 사용하는 거다 보십니다. 열등감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지나친 열등감으로 인해서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 그 열등감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불나는 재래로 막 화재가 돼버리면 불이 그쪽으로 먼저 오르면 사회에 아주 재앙적인 존재가 돼버리지만 자기 자신을 뜨겁게 태워서 자기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고 한계점에 왔을 때도 자기 자신을 뜨겁게 해줄 수 있는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링컨 같은 사람 또 우리 유엔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위대한 사람 같은데 좀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적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더 많은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지혜로워졌던 사람들 그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나쁜 거다가 아니라 신이 준 선물 스트레스나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나를 태우는 불이다. 자기를 뜨겁게 할 수 있는 자료다 보시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열받는 게 아니죠.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이건 나한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어떤 나쁜 이미지가 확 없어져. 나한테 좋은 친구야. 스트레스는 나를 해끼치는 나쁜 친구가 아니라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활동하게 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게 하는 큰 도구라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전혀 자기가 상처받는 어떤 병들은 중성 망막염이 생기는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중성성 망막염과 스트레스에 대해 좀 더 설명을 자세히 했고요. 특히 마음가짐 하나가 좋고 호불호를 결정한다는 거. 스트레스, 두려움, 공포, 열등감은 그 사람한테 좋은 친구나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을 뜨겁게 해주는 좋은 훌륭한 스승과 마찬가지다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